네, 안녕하세요. 815개의 우수한 스타트업 벤처기업들을 발굴해서 소개하는 815TV. 오늘 벌써 10번째 시간이 됐네요. 오늘 10번째로 소개해드릴 기업은요, SUR 코리아라는 뷰티 미용 기구 업체입니다. 본격적으로 이 업체에 대해서 저희가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저는 일단 오늘 사회를 맡은 임수열입니다. 싱크이지 대표고요. 그 다음에 오늘 패널로 활동해 주실 여전히 지난주에 이어서 나오셨죠?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종태입니다. 아바 엔젤 클럽 회장이고요. 클럽 엔젤 클럽은 아시겠지만 유명한 초기 스타트업 기업들이나 작은 성장 가능한 기업들 대상으로 투자를 하고 있고요. 2년째 상당히 많은 실적을 내고 있는데 앞으로 더 열심히 활동을 하려고 합니다. 오늘 벌써 10번째인데요. 오늘 10번째 기념 콘서트 같은 거 하면 안 될까요? 제가 나가서 춤 좀 출까요? 이따가 살짝 한번 보여주기로 하고요. 하여튼 오늘 오신 우리 SUR 코리아에 대해서 아주 콕콕 짚고 또 아주 샅샅이 뒤져서 여러분들의 궁금한 점을 최대한 밝혀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이제 오늘의 주인공이시죠. SUR 코리아의 이대규 대표 나오셨는데요. 직접 인사하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SUR 코리아의 이대규라고 합니다. 창업을 한 거는 작년 6월 1일 법인이고요. 그리고 벌써 어느새 1년 반 정도 됐습니다. 저희는 뷰티 상품을 국내를 기반으로 일단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제 올해 이제 마감을 하고 내년부터는 이제 아마 해외를 중점적으로 좀 개척하려고 하는 신생 회사입니다. 네. 네. 근데 대표님을 뵈니까 신생회사 대표님 같지가 않으신데 연륜이 아주 깊어 보이셔요. 아니 근데 SUR 코리아가 좀 구체적으로 미용 말씀을 하셨는데 네네. 지금 보니까 매니큐어가 회사 자료 보니까 많아요. 네, 저희 회사는 사실은 이제 제가 최초부터 시작한 건 아니고요. 네. 한 6년 전쯤에 이제 매니큐어 회사를 조그맣게 만드셔서 이제 국내의 드러그스토어나 이런 리테일 시장에 이제 유통을 하시던 분이 계셨고 그분이 이제 좀 경영난에 봉착하셔서 작년 6월에 제가 회사를 인수할 수 있는 사이즈는 저도 아니었고 그래서 상표권하고 영어권에 대해서만 인수를 해서 작년 6월 달에 이제 새롭게 출발한 그런 회사고요. 기본적으로는 메인 아이템은 여태까지는 네일 프로덕트 관련해서 매니큐어, 흔히 말하는 매니큐어 제품으로 이제 진행을 했고 이제 저희가 내년부터는 이제 카테고리를 늘려서 이제 팩하고 패치 시장까지 이제 진출하려고 하는 그런 회사입니다. 네네. 근데 아까 창업 1년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인수하셔가지고 한 거는 1년 반이라시라는 거죠? 네, 맞습니다. 영어권하고 상표권을 이전해서 지금 사업을 시작한 지 이제 작년 6월 1일 법이니까요. 딱 1년 반이 이제 돼갑니다. 근데 특별히 이런 뷰티 분야로 이렇게 창업을 하시게 된 계기가 좀 있으신가요? 첫 번째로는 해외를 공략해야만 회사를 좀 빠르게 성장시킬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고요. 그 전에 이제 제가 직장 생활을 할 때 신규 사업 업무나 이런 거를 좀 오래 보면서 저같이 이제 사실은 기술이나 아니면 자본을 많이 갖고 있지 않은 사람이 조금 빠르게 할 수 있는 어떤 아이템이 어떤 게 있을까를 보다가 좀 뷰티 쪽을 계속 보게 됐고요. 요새 이제 한류 붐도 있었고 케이팝 열풍도 있고 여러 가지로 이제 뷰티 산업이 이제 국내보다는 해외에서 조금 더 인정을 받기 시작하는 시즌이라 그래서 이제 뷰티 쪽이 제가 좀 잘할 수 있는 분야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그렇게 했고요. 개인적으로는 사실 학부에서 이제 화학을 전공하기도 했고 주변에 이제 이와 관련된 일하시는 분들도 좀 있고 그래서 그래서 이런 산업을 또 선택하게 됐습니다. 네. 기본적으로 우리 아이템이 매니큐어 그다음에 미용팩, 패치 이렇게 확장해 나가고 있는데 여전히 우리가 주력하고 있는 건 현재는 매니큐어죠? 네, 맞습니다. 매니큐어입니다. 향후에 미용팩이나 이제 패치. 네, 2015년도에 이제 신상품이 나올 예정이고요. 지금 현재는 이제 샘플링은 다 끝냈고 이제 2015년 초에 아마 양산 바로 해서 저희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국내 유통에 이제 시작을 할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제 제가 이대규 대표를 개인적으로 좀 알고 있는데 저는 알아요. 근데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우리 이 회사 인수해서 아니면 새롭게 시작하는 이 회사 전에 어떤 일을 했었죠? 네, 저는 일단 학교를 졸업하고 첫 직장은 여러분들 아시는 이제 현대그룹에 그 당시에는 현대석유화학이라는 계열사가 있었습니다. 오일뱅크랑 현대석유화학 이제 이런 회사들이 쭉 있었는데 저는 이제 그때 당시에 사실은 이제
그 당시만 해도 그룹사 전체 공채를 하는 이제 시즌 그 시기여서 저희가 7개 현대 계열사가 했는데 삼지망에 현대소교학이 됐어요. 아. 그래서 현대소교학을 처음에 다니다가 제가 현대석유화 공채 1기예요. 알아요? 아 진짜세요? 네. 선배신데. 아 그건 처음 들었습니다. 네네네. 나도 오늘 처음 네, 그래서 그거는 처음 들었네. 네, 아니, 현대소 두 분이 아시는 사이. 아니 그게 처음 들었습니다. 몰랐어요, 그거는. 그래서 현대소교학을 갔다가 사실 이제 제가 그 사원일 때 대리로 승진하기 직전에 회사가 그 현대그룹이 어려워지면서 매각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 사실 저도 회사를 나왔고 뭐 사실 저는 나오는 뭐 그런 이제 차수는 아니었는데 이제 그만뒀고 그 이후에 이제 그 뭐 직장 그러니까 중간에 이제 참존 화장품이라는 회사에 잠깐 있었고 그리고 이제 이걸 창업하기 전에 듀오백 코리아라고 그 의자랑 가구 인체공학 제품 만드는 그 회사에서 이제 마지막 직장 생활을 하다가 이제 창업을 하게 된 겁니다. 네. 여담인데 저는 그 현대그룹에서 왜 나왔냐면 그 우리 정주영 명예회장님께서 국민당 만들어서 아, 예. 대선 나간다고 예, 해서 예, 도저히 예. 거기에 적응이 안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때 네, 네. 튕겨나왔어요. 튕겨나왔어요. 뭐 그때 저 노태우 대통령 지지자 아니었어요? 또? 아니 그런 거 그래서- 야 그러니까 시간이 꽤 많이 흘렀어요. 엄청 오래전 일이죠, 그게. 벌써 몇 년 전 얘기예요, 그게? 30, 네, 네, 50대니까. 하여튼 저는 정말 그 막 이만한 그 저기 뭐야 그 당시에 처음 나온 모바일 휴대폰 아, 그거 예, 나눠주면서 예. 선거운동 하라는 거에 적응이 안 되더라고. 그래서 그 음. 당시 나왔는데 나보다 한참 후배시네. 네. 아 근데 네. 지금 어쨌든 이제 창업을 했잖아요. 네, 그런 네. 경험을 바탕으로 이제 네. 그 본인은 이 사업을 통해서 성공하실 거라고 믿으세요? 저 스스로는 믿음을 갖고 있고요. 네, 또 그 최면을 걸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근거가 과연 뭘까요? 나는 성공할 수 있어. 왜? 나는 이러이러한 장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라고 어필할 수 있는 게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뭐 물론 사람이 이제 초심을 유지한다는 게 어렵다고는 하는데 첫 번째로는 비빌 언덕 없고요. 네, 비빌 언덕 없고 두 번째로는 40이 넘어서 창업을 한 거기 때문에 어떤 시행착오를 최소화해야 된다는 어떤 일종의 뭐랄까요, 뭐 다짐, 약간의 뭐 강박관념 예. 그런 생각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그렇기 때문에 그 시키기보다는 직접 하고 있습니다. 예, 조금 편하게 갈 수도 있지만 뭐 그게 이제 저희 영업 활동과도 좀 연관이 있는데 조금 어렵더라도 어떤 좀 편한 길보다는 직접 경험하고 직접 하는 네, 그런 방식을 좀 택하고 있기 때문에 좀 그 이렇게 아주 아래에서부터 그 움직이면서 다져가려고 마음을 먹고 있습니다. 네. 근데 아까 그 얘기하셨을 때 네. 현대 석유화학에서 네네. 근무하셨다고 그랬잖아요. 네네. 아마 제가 기억으로는 어쨌든 석유화학 쪽이 보수가 되게 좋죠. 아닌가요? 그때 당시 별로였나요? 별로. 근데 저희 때는 네. 현대그룹 내에서는 3번째인가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네네네. 궁금했던 게 뭐냐면 네. 어쨌든 그 회사가 어려서 그만뒀지만 그때까지 받았던 수준이 있었을 거고 네네네. 급여 수준, 네네. 복지라든가. 네. 근데 보통 그렇게 대기업에 있었던 사람들은 보통 대기업으로 가잖아요. 네네. 네, 조건이 비슷하니까. 네네. 근데 아까 말씀하신 참존 화장품으로 이직을 했다면 네네네. 아마 조건이 많이 다운이 되지 않았을까 싶은데 아니었나요? 그렇게 많이 다운되지는 않았었습니다. 아, 괜찮았어요? 네네네. 나름 괜찮았고요. 사실은 뭐 그 현대석유화학에서 급여를 받을 때도 저희가 뭐 그 현대그룹에서는 한 3번째였지만 그때는 그렇게 지금처럼 회사별로 연봉의 격차가 막 엄청나게 많은 때는 아니었습니다. 90년대 후반 뭐 요때인데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지금은 막 어떤 회사는 신입사원을 4천만 원 주고 어디는 뭐 2천만 원 주고 있는데 네. 그땐 그렇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대기업에 있다가 네. 중소기업으로 옮겼을 때 네네. 그 환경의 변화 때문에 고민을 했었던 건 없었는가? 대기업이고 중소기업 때문에 환경에 대한 고민보다는요. 네. 그 하는 일에 대한 고민을 좀 많이 했었죠. 대기업에 있을 때. 사실은 이제 뭐 잘 아시다시피 이제 대기업이 워낙 체계적이고 시스템화돼 있다 보니까 업무를 좁고 깊게 하는 이제 스타일이었고요. 저희도 역시 그랬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이제 뭐 물론 이제 서울 사무실이 있고 이제 대산에 공장이 있고 이랬는데 워낙 사이즈가 큰 회사다 보니까 사실은 할 수 있는 영역이라는 게 굉장히 좀 한정적인 것도 있었죠. 네, 근데 사이즈가 조금 작은 회사에 왔더니 이제 몸은 고되고 뭐 이렇게 일은 이렇게 좀 넓게 펼쳐져 있지만 그냥 이렇게 좀 많이 배울 수 있는 뭐 그런 장점도 좀 있었던 것 예. 같습니다. 예. 이게 뭐 대산 얘기 나오니까 굉장히 막 정겨운데. 네. 저는 그 대산 공장 그러니까 완공식 할 때 그때는 꽤 오래 전이죠. 예. 제가 있을 때는 그렇게 급여가 높진 않았던 것 같긴 한데 저는 거기서 끝나고 금융기관으로 시프트를 했고 예. 우리 이대규 대표는 이제 참존 화장품 쪽으로. 네.
아, 참 하여튼 뭐 다시 또 옛날 생각나게. 그러게요. 네. 선배님이시네요. 한편 네. 고맙고. 네. 우리 그 창업하고 나서 지금 1년 6개월 정도 됐다고 네, 했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뭐 중간에 뭐 간간히 보긴 했지만 사실 저도 그 자세한 회사 내용은 잘 몰라요. 그 우리 1년 6개월 동안 회사 경영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점이나 정말 힘들었던 그런 순간들이 있었나요? 사실은 뭐 창업을 결정할 때도 어려웠고 결정을 하고 나서 진행을 한 첫 달부터도 어려웠고요. 그리고 뭐 말씀드렸지만 제가 뭐 엄청난 많은 자금과 아니면 뭐 뒤에 어떤 뭐 배경이 있어서 한 게 아니었기 때문에 사실 그 직장 생활하면서 아껴서 만들었던 아파트 하나 가지고 이제 시작을 정말 한 정말 그런 창업이기 때문에 사실 매 순간 어려웠고요. 다만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조금 뭐 그 힘들었던 게 이제 올 여름에 저희가 이제 그 홈쇼핑을 직접 하면서 사실은 이제 그 창업 연수나 아니면 어떤 그 회사의 사이즈보다는 매출액을 조금 많이 하게 됐습니다. 그게 이제 그런 가운데 직원들이 회사가 매출액이 커지고 돈을 엄청나게 많이 버는 줄 오해하고 왜 회사가 연봉이나 대우를 이렇게 많이 안 해줄까라는 오해를 하는 직원이 생기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회사가 그 초기 단계에 이렇게 매출이 조금 늘어나면서 약간의 부작용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물론 이제 그런 쪽에 경험이 없는 어린 친구들이 주로 그랬지만 어쨌든 그때 당시에 제가 그런 오해를 받으면서 직원들이 한 2사람이 나갔어요. 근데 제가 이제 그때 당시에도 내가 돈을 벌고 직원들을 돈을 안 준다면 내가 이걸 이해를 하는데 지금 회사가 가고 있는 단계에서 어떻게 이렇게 오해를 할 수 있을까라는 참 뭐랄까요, 좀 약간의 당혹스러움과 약간의 자괴감이 느껴지는, 그리고 뭐라 그럴까, 이렇게 그 대표이사로서의 설득의 한계, 저의 또 뭐 내공의 한계일 수도 있었겠죠. 네, 약간 그런 것들을 느끼면서 이게 회사가 그 외형적으로 커지는 것만큼 그 직원들을 같이 공감대를 형성하고 내용을 그 인지해 간다는 게 진짜 쉬운 일이 아니구나. 저는 사실은 그런 것들에 대해서 대부분 다 아직은 오픈을 하는 편인데, 저희 이제 뭐 직원 10명이라서 오픈을 하는 편인데도 그런 오해들은 안 믿더라고요, 그걸 끝까지. 그러니까 네. 창업하는 회사들 대부분, 우리 여기 방송에 출연했던 대부분 회사들이 이제 그런 비슷한 얘기들을 네네. 했어요. 애로사항이나 이제 어려웠던 점을 꼭 사람 문제 얘기를 맞습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마찬가지로 또 그런 고민을 좀 하는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뭐 창업을 해서 어느 정도 단계까지 갈 때는 어느 회사나 어떤 기업이나 다 겪어가야 할 어떤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나름 어떤 그 대표나 그 회사의 문화나 고유한 어떤 그 뭐 장점을 가지고 이렇게 인재들을 이렇게 모아가려는 노력들을 하거든요. 네네. 우리 그 이대규 대표 회사는 그런 면에서는 어떤 노력들을 했거나 해야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제 스스로가 투명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아니야말로 정말 뭐 이런 말씀 드려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정말 뭐 개인적인 가수금을 가져간다든지 아니면 필요 없는 어떤 뭐 비용을 쓴다든지 이런 거 다 그 직원들이 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든 모르든. 네. 그래서 일단 그런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그 잘 될 때나 안 될 때나 그냥 아직까지는 그 회사가 진행되는 방향, 또 뭐 미래에 대한 계획, 이런 것들을 같이 공유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야 직원들이 좀 경영진을 이해해 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렵다고 감추고 또 잘 된다고 나 혼자 갖고 가고, 이거는 사실은 이렇게 궁극적으로 공감대 형성을 하긴 좀 어려울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인원이 한 10명 정도 네네네, 된다고 했잖아요. 네, 그러면 네. 지금 현재 그 영업 매출 그 규모에 비해서 적정한 건지, 아니면 더 추가로 더 채용을 해야 되는 건지? 뭐 직원들은 사람이 더 있었으면 하는 거고 저는 적정하다고 생각하는 건데, 만약에 내년에 저희가 이제 팩하고 이런 시장이 올해 만약에 내일 그 매니큐어 프로덕트 같이 만약에 그 정도 매출을 또 하게 된다면 일정 부분 사람의 충원은 불가피할 거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저희가 올해 마감을 아마 한 50억 정도 할 것 같은데, 만약에 그 카테고리가 완전 다른 카테고리이기 때문에 영업에 대한 채널이나 이런 건 비슷하다 하더라도 만약에 그 내용 자체가 또 그만큼의 볼륨이 된다 그러면 지금보다는 인원은 조금 더 늘어나야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해외 영업 같은 경우는 그 지금은 이제 한 명이 있는데 앞으로는 그쪽을 조금 더 보강을 해서 조금 더 매진을 해볼 생각입니다. 예. 지금 그 50억 정도라고 했는데 수출 비중은 얼마나 돼요? 수출 비중은 사실 10%도 안 되고요. 네, 뭐 10%가 아니라 5%도 안 됩니다. 네, 그리고 지금은 저희는 대부분 다 국내에 리테일 유통하고
그리고 홈쇼핑 유통 뭐 그 정도로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 네네.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비즈니스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네. 일단은 우리 대표님이 예전에는 어쨌든 그 화장품 회사의 직원이셨잖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예, 직원이었는데 이제 지금은 경영자가 되셨어요. 네네.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아, 사실은 제가 이제 경력에서 그 화장품 회사를 잠깐 다녔던 거에 대한 걸 항상 말씀드리려고 할 때 고민이 되는 게, 저는 그 당시에 사실 화장품 회사에 있었지만 화장품 회사의 신규 사업 업무를 했지 화장품 업무를 사실 하진 않았어요. 그래서 움직이는 메커니즘 자체는 보기는 했었지만 사실은 그게 이제 제가 직접적으로 그 화장품 업무를 하진 않았었습니다. 신규 사업이라면 어떤? 그 당시에 그 회사의 신규 사업은 한 세 가지가 있었는데요. 첫 번째 이제 수입 자동차 그 들여오는 게 하나 있었고요. 두 번째는 이제 그 외부의 시설을 대신 운영하는, 예를 들면 장충체육관 같은 그런 거 운영하는 게 있었고, 세 번째는 이제 수입 가전 제품을 국내에 이제 유통하는 그런 게 있었는데, 저희는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기획을 하고 세팅을 하고 이제 그런 업무를 진행을 했어서 사실 화장품으로 디테일하게 보진 않았고, 다만 이제 화장품 회사가 그 당시에 어떤 채널을 통해서 어떻게 매출과 이익을 내는지는 봤었죠. 그나마 이제 그때랑 조금 달라진 거는 그 당시에는 시판이나 대리점 유통을 많이 하는 채널이었는데, 지금은 일반 시판이나 대리점 채널이 아니라 저희가 그냥 그 유통, 그 고객을 접점으로 하는 유통처하고 바로 거래를 하니까 그런 부분들은 조금 차이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네. 다르게 한번 질문해 볼게요. 네. 그러니까 어쨌든 월급장이셨잖아요. 직장인, 그렇죠? 네네. 그 직장인이었을 때 가지고 있었던 마인드가 네. 경영자로 바뀌면서 혹시 바뀐 게 있다면, 혹은 뭐 새로 깨닫게 된 게 있다면? 뭐 1년 반 동안 매 순간이 반성하는 시간이었고요. 제가 이 앞전 회사의 그 뭐 듀오벨 코리아 대표님도 그렇지만 이제 그 대표분들한테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왜 왜요? 그러냐면 직장 생활할 때 저도 나름대로 제가 열심히 한다라고 생각도 했고, 또 그렇게 오만했겠죠. 아니면 교만한 생각 갖고 있었겠죠. 그렇지 못했으면서.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남들보다는 운이 좋아서 조금 빠른 승진을 했습니다. 네. 운이 조금 좋았죠. 그래서 조금 빠르게 승진을 했는데, 결국에는 제가 대표이사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으면서 헤아리는 줄 알았던 거죠. 예를 들면. 그리고 이제 제 주변에 이제 창업을 준비하시려고 하거나 아니면 많은 선후배들가 물어보는 나이거든요. 이제 40대가 이제 되고 뭐 이러면 창업을 생각하시고, 제가 딱 두 가지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상상 초월이다. 내가 예측했던 거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 거의 없다. 그리고 두 번째는 사실 이제 그 뭐라고 표현할까요? 더 밀릴 데가 없는 사람이잖아요. 예. 핑계가 없는 자리니까. 그래서 그 두 가지가 사실은 제가 전혀 예측하지 못했던 그런 거고요. 뭐 순간순간 그 판단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 자리다 보니까 뭐 더 어렵고 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급여 생활할 때는 그 생활했던 거를 되게 감사하게 생각하고 정말 반성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보통 월급날이 기다려지나요? 지금요? 지금 뭐 월급날이 저는 안 기다리고 이제 여전히 집사람은 기다려주겠죠. 근데 저는 이제 급여 날짜를 항상 한 달 전에 생각하게 되죠. 다음 달 급여는 어떻게 줘야 되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네. 초기 회사 창업해서 제일 고민하는 게 이제 월급날. 맞습니다. 어떻게 넘겨야 되는지 네, 그런 부분들 다 결정을 하죠. 네. 그 우리 지금 그 뷰티 관련 지금 현재 매니큐어를 비롯해서 이 업체가 어떻게 보면 상당히 경쟁이 치열한 레드오션 시장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레드오션에서 살아남으려면 뭔가 다른 게 있어야 되거나 뭔가 하여튼 뭐 이렇게 경쟁력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 SUR 코리아에서 뭐 유통하고 있는 우리 제품에 정말 차별화되거나 경쟁력이 과연 뭘까, 이걸 콕 집어서 한번 얘기를 해볼 수 있는 게 어떤 게 있을까요? 사실은 이제 저희도 아직은 저희 자체적으로 R&D 조직을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요. 해외에 나오는 제품들을 좀 많이 보고 있습니다. 꾸준히 그런 것들에 대한 서칭과 뭐 샘플링과 뭐 이런 걸 좀 하고 있고요. 뭐 이제 하나 말씀드리면, 지금 국내 화장품 시장은 해외랑은 약간 차이가 있어서요. 그 보통은 이제 백화점, 면세점하고 리테일 시장하고 두 개로 양분되어 있는, 뭐 온라인 시장이 있지만 그렇게 되어 있는데, 오프라인을 기준으로 우리나라는 그 가운데 지금 원 브랜드 샵이 있습니다. 하나의 브랜드 안에 스토어 안에 300~400가지의 아이템을 가진, 심지어는 그들이 저가 경쟁을 하는 시장이기 때문에 사실 저희 같이 단독 브랜드로 리테일을 운영하는 사람들은 사실 굉장히 어려운 시장은 맞습니다. 그렇죠. 어려운 시장은 맞는데, 그거를 결국에는 그 저가 경쟁에 뛰어들 게 아니라 조금 좋은 품질하고, 예를 들면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요, 좀 좋은 퀄리티의 제품을 조금 적정한 가격에 낼 수 있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고요.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경쟁력은 뭐 솔직히 말씀드리면 끊임없는
노력이죠. 그 노력이 제품에 대한 어떤 공장에서 아무리 저희가 뭐 원부 자재를 넣고 OEM을 한다 그러지만 계속해서 샘플링을 하면서 제품 퀄리티를 체크하고 있고요. 네, 왜냐하면 이게 그렇게 찍어내는 상품이 아니다 보니까 그 로트별로 약간의 퀄리티가 차이가 있을 수도 있고 색깔의 차이도 있을 수 있고 뭐 이런 제품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저희가 계속 사전에 체크하고 시장에 나가기 전에 저희가 한번 필터링을 하면서 실수를 하지 않으려고 실수를 줄이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있고 또 하나는 뭐 아까 제가 서두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중간에 유통이나 이런 것도 저희가 마진을 조금 먹든 많이 먹든 조금 편하게 가려면 흔히 말하는 그 큰 벤더들을 통하면 쉽게 할 수 있지만 저희가 뭐 그리고 손 가는 것도 훨씬 적은데 그거보다는 회사가 앞으로를 위해서 지금은 중간에 어떤 대행을 해주는 벤더 없이 모든 유통 채널을 전부 다 협력사 코드를 열어가지고 저희가 직접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 그 차별점 얘기하고 있었는데 우선 뭐 그런 의미는 충분히 이해를 하겠고요. 우리 그 브랜드가 네. 그 뭐 힐튼 호텔 상속녀인 네. 팰리스 힐튼인가요? 네네. 그 브랜드가 우리 뭐 매출 이런 데 영향을 주는지 아니면 그걸 어떻게 활용하는지 그것도 간단하게 좀 소개해 주세요. 네, 저희가 갖고 있는 지금 제품군은 크게 세 가지 군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저희 회사 자체적으로 상표권을 보유한 그 브랜드가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그 해외 수입 완제품을 저희가 국내 리테일 총판을 맡고 있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흔히 말하는 해외 브랜드 라이센스인데 지금 회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페리스 힐튼 브랜드는 그 라이센스 브랜드입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매니큐어 라인이 없던 브랜드인데 저희가 이제 그 페리스 힐튼 쪽하고 브랜드 라이센스 계약을 맺어서 이제 상품을 진행을 했고요. 첫 번째 소비자들 관심을 끄는 데는 도움은 됩니다. 그건 확실합니다. 왜냐하면 누구나 아는 그렇지. 브랜드고 또 페리스 힐튼이 이미 뷰티 상품 전에 전 세계적으로 한 20여 가지 품목이 뭐 향수, 신발, 가방, 구두, 뭐 선글라스 이런 그 브랜드 제품들이 있었고요. 우리나라에서만 이게 이렇게 그 활발하게 움직이진 못했지 이미 있어서 브랜드 관리를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브랜드에 대한 거 분명히 이제 관심은 끌 수 있는데 소비자는 역시 냉정하시더라고요. 제품을 써보고 좋지 않으면 구매는 이거는 뭐 그럼 별로 재미 못 본 거예요? 아닙니다. 라이센스는? 사실은 저희는 좀 글쎄요, 재미로 봤다는 표현이 어떨지 모르지만 올 여름에 사실은 그 제품, 그 브랜드에 기능성 있는 제품을 붙여가지고요. 실제로는 조금 매출을 많이 한 편입니다. 네네. 그래서 페이스북 보니까 우리 같이 사진 네. 지난 7월에 왔을 때 예정이 네, 없었는데 봤었는데. 페리스 힐튼이 미팅을 한번 해줬죠. 네. 그래서 같이 한번 미팅을 했습니다. 그 뭐 우리 냉정하고 똑똑한 아니면 어떻게 보면 이제 스마트한 고객들을 네. 이제 상대로 해야 되는데 그 스마트한 똑똑한 고객들의 반응은 어떻게 보고 어떻게 확인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저희가 오프라인 같은 경우는 저희 영업사원들이 그 저희가 이제 들어가 있는 어떤 드러그스토어라든지 마트의 채널에 주기적으로 순회를 합니다. 저희가 이제 사실은 저희 매장이 아니기 때문에 순회할 의무는 없지만 저희 나름대로 제품이나 어떤 진열 상태 그리고 아까 지금 회장님 말씀하시는 그런 소비자 반응을 점에 있는 직원들을 통해서 확인을 합니다. 저희 제품이 어떠냐. 물론 저희가 매출 데이터 관리는 하지만 실제 고객들한테 어떤 컬러가 잘 나가냐. 혹시 고객들 뭐 크레임 사항은 없나. 이런 것들을 영업사원들이 순회를 하면서 하고 있고요. 그리고 뭐 저희가 진행했던 홈쇼핑이나 이런 데는 잘 아시다시피 즉각적인 반응이 오기 때문에 그런 이제 CS나 이런 걸 통해서 저희가 바로바로 이제 대처를 할 수 있게 하죠. 네네. 그러면 그 지금 R&D 조직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현재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냥 단지 그 이제 진열돼 있는 매장의 그 어떤 판매라든가 그 판매원들의 어떤 반응, 이야기 네. 전해주는 네네. 고객들의 이야기를 가지고 제품을 더 개선시켜 나가고 있는 건가요? 맞습니다. 네, 저희가 그러니까 그 요새는 한국은 이제 잘 아시겠지만 화장품의 OEM 회사들이 워낙 지금 체계화돼 있어서 저희도 이제 그 회사하고 주기적으로 R&D 미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제품을 만들어줘라, 이런 기능에, 이런 컬러에 이런 어떤 소재를 써서 좀 개발을 해다오. 그래서 그런 미팅을 이제 주기적으로 공장하고 같이 하고 있고요. 공장에 있는 연구소 식구들하고 이제 같이 그런 것들을 이제 준비하면서 계속 테스트하고 피드백하고 그렇게 해서 제품을 좀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지금 사실 창업 1년 반 만에 매출액이 50억 가까이 났다는 건 사실 큰 성과거든요. 쉬운 얘기는 아닌데 네. 지금 이제 말씀하시기 유통망이 네. 일단 크게 봐서 리테일 쪽이 있는 거고요. 네네. 예, 그 다음에 또 어디가 있는 거죠? 저희는 사실은 지금 현재는 개인 유통업자하고는 거래는 안 하고 있습니다. 안 하고. 대기업 유통처하고만 하고 있고요. 흔히 알고 계시는 뭐 올리브영, 왓슨, 이마트, 그다음에 뭐 롯데, 롭스, 뭐 신세계 분스 이런 쪽에 흔히 말하는 드러그스토어하고 대형 마트 그리고 이제 그 저희가 이제 홈쇼핑은 CJ 홈쇼핑하고 있는데 그런 이제 홈쇼핑 채널 그렇게 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나눠서 한번 얘기해 볼게요. 네네. 그
그런 어떤 드럭스토어 같은 네. 아니면 그런 대형 마트 같은 네. 이런 곳에 납품이 일단 돼야 되잖아요. 맞습니다. 거래가 시작이 돼야 되잖아요. 네. 근데 그것도 사실 쉽지는 않단 말이에요. 어떻게 그런 계약을 따낼 수 있었는지. 제가 이마트의 예를 들면 이마트를 제가 협력사 등록을 하는 데까지 정확하게 10개월 걸렸습니다. 아, 처음에 바이어한테 메일을 보내고 만나고 샘플링을 하고 그 질문을 다시 대답을 해주고 뭐 시장에 대한 환경을 알려주고 뭐 이렇게 하면서 정말 협력사 그 코드를 흔히 말하는 그 벤더 코드를 얻는데 10개월 걸렸는데 그래도 저희는 기존의 유통처가 조금 있으니까 그런 레퍼런스는 많이 도움이 됐고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그 진입이 어렵지 한 번 진입을 하면 타유통을 가는 거는 그나마 조금 용이합니다. 이유는 이 기존 유통처에서 저희가 어떤 큰 뭐 문제가 있거나 사고를 치거나 이런 게 아니라 그 안에서의 어느 정도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제 그와 유사한 형태의 유통을 가는 거는 조금 용이하고요. 사실 이제 오프라인 같은 경우도 이제 MD들한테 반드시 제품 테스트 이제 제품에 대한 어떤 샘플링을 하고 저희가 아까 뭐 물어보셨지만 저희가 할 수 있는 어떤 장점 예를 들면 저희 같은 경우는 원부자재 모두 중국산을 쓰고 있지 않습니다. 현재는 오프라인에. 그래서 오프라인 매장에 내보내는 제품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느 공장에서 어떤 경로로 어떻게 만든다는 걸 명쾌하게 알려주고 그런 거에 대해서 서로 적정 마진을 구성을 해서 또 상품에 대한 대처나 이런 것도 조금 뭐 작은 회사다 보니까 조금 더 민첩하게 할 수 있고 그런 걸 가지고 처음부터 수백 개 매장을 주는 유통처는 없거든요. 네, 유통처 처음에 조금 시작했다가 늘려주고 또 그 레퍼런스 갖고 이제 타유통처를 가는 거고 그렇게 해서 지금은 일단 늘려가고 있습니다. 네네. 그러면 그 홈쇼핑은 어떻게 나가시나요? 왜냐면 홈쇼핑- 우리가 일반적으로 홈쇼핑 나간다 그러면 상당한 돈이 들어간다라고 네네. 생각을 하거든요. 네네네. 근데 돈은 없으셨잖아요. 맞습니다. 네. 돈 없었고요. 물건하고 브랜드만 있었고 물건은 사실은 홈쇼핑을 목표로 해서 찾은 건 아니었습니다. 브랜드 역시 마찬가지였고요. 라이센스 브랜드는 사실 저희 자체 브랜드가 워낙에 그 수출 상담을 할 때 계속 단가이나 요구만 받으니까 그래서 이거를 밑으로 내리는 거는 원가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위로 부가가치를 올려야 되겠다고 판단을 해서 누구나 아는 브랜드를 붙이면 좀 나을까 하고 시도를 처음에 시작을 했던 거고요. 제품과 브랜드를 찾아놨는데 이거를 단기간에 알릴 방법을 고민을 하다가 그래도 국내에서는 홈쇼핑을 하면 조금 인지도가 빨라지지 않을까 해서 홈쇼핑을 시도를 했고 말씀하신 대로 이제 홈쇼핑을 진행해 보니 저희 같은 작은 회사가 할 수 있는 사이즈의 어떤 자금 운영이나 생산이나 이런 게 맞는 메커니즘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그 CJ하고 샘플링을 다 하고 나서 막상 이게 그 계약을 하기 직전에 공장을 찾아가서 공장의 그 사장님께 부탁을 드렸죠. 제가 첫 번째 발주 금액에 대해서 완부를 할 테니 만약에 방송이 터지면 그 결제 시스템에 따른 만큼만 여신을 좀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CJ에서 받는 거기 때문에 뛸 일이 없고 두 번째는 우리 그 통장에 이 돈이 방송된 뒤에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홀딩을 충분히 할 수 있다. 내가 돈을 안 주면. 예. 그리고 우리는 오프라인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만약에 당신한테 돈을 떼어 먹으면 난 오프라인도 다 놔야 되기 때문에 그러진 않을 거다. 근데 첫 번째 거 완부를 딱 약속된 날 했더니 흔쾌히 오케이를 해주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사실 많이 도움을 받았죠. 네,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저도 이제 중간에 결제가 될 때마다 이제 그때 또 돈도 보내드렸고, 그래서 저희는 지금 협력 업체는 단 1원도 정말 제가 월급을 못 가져가더라도 협력 업체나 뭐 직원들이나 뭐 이런 외부 비용은 단 1원도 하루도 연체하고 있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그 얘기는 이제 그래서 이제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물량, 그렇죠? 예. 터졌을 때 물량을 안정적으로 공급해야 되니까 네네. 홈쇼핑이 약속해야 되는 네, 맞습니다. 그것 때문에 이제 하신 거고. 네네. 그러나 홈쇼핑 자체에 들어가서 촬영하고 뭐 프로를 하나 딴다는 것 자체가 네. 돈이 들어가는 게 아닌가 하는 얘기죠. 맞습니다. 제가 보니까 그래도 몇 억은 들어가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뭐 제 나름대로는 승부수를 건 게 사실 뭐 이런 분들은 그런데 은행에서 2달짜리 단기 자금을 썼어요. 네, 그래서 제가 홈쇼핑에서 이만 한데 결제 한 달 뒤에 되니 제가 이거 해야 될 것 같다. 그리고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다. 그럼 아예 프로를 사신 건가요? 아닙니다. 저희는 뭐 반정액 형식으로 했고요. 네, 반정액 형식으로 했고 반정액을 했던 이유는 사실 그 정률로 하는 것보다는 일정 어떤 BEP만 넘어가면 그게 저희 마진이 더 좋았어요. 그래서 저희는 이거 100% 정액은 아니었고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수수료 방식보다는 어차피 이건 잘 된다고 생각을 믿고 해야 되기 때문에 네, 그렇게 일단 좀 모험을 건 거죠. 우리가 일반적인 어떤 그런 사업자가 한다. 네네. 그러면 뭐 물건은 좀 빼더라도 네네.
그런 방송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한 어느 정도의 자금이 있을 때 해볼 수 있을까요? 제품 빼고 영상하고 뭐 반정액하고 이런 거 저런 거 하신다 그러면 한 1억에서 한 1억 5천 선 정도는 있으셔야 되죠. 그게 없으면 아예 생각을 하지 말아야겠네요. 생각을 하지 말다는 것보다는 요새 이제 그런 것도 또 투자를 해주시는 회사들이 있어요. 아, 그래요? 네, 제품만 명쾌하다면 그런 거 전체를 투자하고 수익을 나누는 구조도 있습니다. 근데 전 사실 그때 그걸 몰랐어요. 네, 몰랐고 신생 홈쇼핑을 처음 진입하는 회사였기 때문에 아무도 그런 데를 소개하지 않았어요. 근데 보니까 이제 그렇게 해서 진입을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사실 그런 거에 대한 정보는 전혀 없었기 때문에 저희는 정말 그냥 맨 땅에 제가 돈 구한 거 가지고 모험을 한 거죠. 네. 그리고 장단점이 있을 거예요. 그걸 직접 이렇게 부닥쳐서 일단 하면 뭐 마진율이 높거나 뭐 네네. 이제 그 가져갈 수 있는 포션이 커질 거고 또 그런데 소개받아서 하면 또 나눠줘야 되니까. 맞습니다. 그것도 예. 있고요. 제일 중요한 거는 흔히 말하는 홈쇼핑에 내가 협력업체로 등록을 우리 회사 이름으로 할 수 있느냐 없느냐도 있습니다. 돈을 투자자들은 다 투자자 코드로 그걸 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운영하는 회사는 상품하고 브랜드는 남을 수 있지만 그 회사가 나중에 홈쇼핑을 진행하려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을 해야 되는 거죠. 어떤 뭐 협력사, 그러니까 요새는 뭐 신용도 체크니 뭐 대표이사 신용 체크 뭐 이런 걸 다 하게 돼 있거든요. 왜냐하면 물건이 혹시나 문제가 생기면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그건 피해 보험 이외에도 또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중소기업들이 사실 홈쇼핑을 두드리다가 안 되면 결국에는 이제 벤더한테 물건을 팔거나 이런 경우가 많은데 그런 거에서 오는 어떤 뭐 벽이 조금 있긴 있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이제 그 뭐 자금이 많지는 않지만 하여튼 아주 애매한 경우에 네네. 좀 홈쇼핑에 가고 싶다 아니면 그쪽에서 뭐 유통하고 싶다 그럴 때는 이렇게 컨설팅이나 뭐 자문 같은 거 해줄 수도 있겠네요. 물론입니다. 네, 네, 제가 아는 과정들에 대해서 선에서는 이제 제가 아는 선에서는 당연히 뭐 해드릴 수 있고 또 그런 어떤 신생 업체를 찾고 있는 투자자들도 뭐 우연히 이제 알게 된 분들 계셔서 이제 그런 분들 연결해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제가 봤을 때는 홈쇼핑이라는 게 제일 중요한 건 결국에는 물건의 어떤 퀄리티가 가장 중요한 것 같고요. 나머지는 사실은 만들어가는 부분인데 그 퀄리티는 결국에는 그 제품을 만드신 분이 누구보다 정확하게 아시고 아까 말씀하셨지만 소비자들은 뭐 이해라는 게 없습니다. 양해가 없죠. 네, 그러니까 정말 냉정하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좀 항상 저 역시도 좀 무섭게 생각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뭐 소비자 고객 얘기가 다시 나와서 또 네. 다시 말씀을 드리는데 그 뭐 어차피 유통해서 홈쇼핑하지만 우리는 우리대로 네. 우리 SUR 코리아는 SUR 코리아 나름대로 뭔가 또 고객을 향해서 또 고객들한테 뭔가 뭐 마케팅을 하든 홍보를 하든 뭔가 활동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네네 맞습니다. 그게 이제 어떤 뭐 그렇다 TV 방송까지는 안 네 하지만 그렇죠. 네. 지금 하고 있는 어떤 활동들이 어떤 것들이 있죠? 저희는 사실 아주 그 기본적인 형태의 그 블로거들한테 이제 제품을 좀 그 체험하게 하는 거 정도 지금 현재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뭐 회사 자체적으로 어떤 뭐 페이스북이나 블로그나 뭐 이런 건 운영을 하고 있지만 사실 이렇게 그 아주 공격적으로 현재는 하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아직은 뭐 이렇게 그 TV로 광고를 한다든지 이런 거는 현재 못하고 있지만 그래도 온라인이라는 좋은 채널이 지금 우리나라에 열려 있기 때문에 그 저희 회사 이름이나 제품 이름을 치면 많은 블로거들이 사용을 해본 그 사용 후기를 올려주시고 그거를 소비자분들이 심지어는 매장에서 제품을 선택하기 전에도 홈쇼핑을 구매하기 전에도 그렇게 검색들을 많이 하신다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물론 좋은 얘기도 있고 나쁜 얘기도 있고 다 있습니다. 근데 그런 거 역시 저희가 다 알아야 저희 내부에서 못 보는 부분들을 분명히 외부에서 좀 볼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사실은 뭐 저희로서는 체험 마케팅의 예를 들고 있지만 그래도 모니터링 자료로도 사실은 상당히 훌륭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좀 조금 다른 면에서 접근을 한번 해볼게요. 우리 그 회사에 대한 어떤 뭐 평가를 하든 가치를 이렇게 평가를 하든 할 때 중요하게 보는 요소 중에 하나가 이제 회사의 어떤 그 지적재산권, 네. 특허, 뭐 내지는 관련된 네. 그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는 장치가 과연 얼마큼 되느냐에 대한 부분하고 향후에 또 미래에 우리가 그 진출하거나 추가로 확장해야 될 영역이 있으면 그거에 대한 어떤 뭐 기술이나 이런 것들을 사전에 준비하고 있는지를 좀 많이 보거든요. 네네. 그래서 우리는 지금 그런 면에서 어떤 것들이 있고 또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도 간단하게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네네. 그 현재는 저희는 이제 그 특허는 가지고 있지 않고요. 상표권하고 디자인권은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그 메인으로 팔고 있는 제품의 그러니까 이 패키지 모양 그거에 대한 디자인권은 저희가 가지고 있고 상표권도 저희가 이제 당연히 뭐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사실은 이제 저희도 그 2015년도에는 기업부설 연구소를 그 운영을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저희가 이제 1차적인 랩 베이스의 어떤 그 시제품 형태로 제품을 좀 계속 그 시뮬레이션을 해야 저희가 공장에 요청할 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요청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네일 종류는 일단 그렇게 하면서 해외의 그 원료들, 그러니까 완제품이 아닌 원료 시장을 좀 계속 좀 서치해서 그 특이한 원료가 있으면 좀 소량 구매를 해서 좀 테스트하는 방법을 지금 생각하고 있고, 그 안에서 만약에 메커니즘 안에서 저희가 어떤 특이한 거를 좀 할 수 있다 그러면 그거는 바로 지적재산권 연결을 좀 해볼 생각입니다. 다만 저희 내부적으로 어떤 석박사 인력을 많이 보유할 수 없기 때문에 제조사하고 연계해서 그런 걸 갖는 방안을 생각 중이고요. 지금 팩 역시도 저희가 지금 생각하는 건 기존에 있던 팩에 뭐 페리스틴이다 아니면 다른 브랜드를 얻는 게 아니라 조금 기존에 없던 제형이거나 아니면 없던 원료를 제품에 적용하는 방법을 지금 계속 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지금 우리가 특히 화장품, 근데 화장품보다도 이건 미용 쪽이니까요. 네네네. 그렇죠? 우리가 이렇게 화면만 봐도 제품이 정말 다양하지 않습니까? 네, 컬러가 다양하고 그렇죠. 예, 네. 컬러가 다양하고 네네. 디자인도 다양하고 네네. 걱정되는 게 뭐냐면 여러 디자인들을 보유를 하고 있어야 SKU가 되니까, 많은. 그렇죠? 네네. 예. 그러니까 그런 재고에 대한 부담이 좀 걱정이 되거든요. 네, 맞습니다. 사실은 그 이 색조 화장품이 제일 어려운 문제가 소비자가 찾는 색깔을 알 수 없다는 거거든요. 기초 화장품처럼 그냥 피부에 맞거나 아니거나 이게 아니라 빨간색이 있어야 노란색도 돋보이고 빨간색, 노란색이 있어야 파란색도 보이고, 약간 색조는 그래서 하시는 분들, 경험이 많으신 분들은 안 팔리는 색깔 60%가 잘 팔리는 색깔 40%를 받쳐주고 있는 거라 그러더라고요. 실제로 저희가 매장에서 봐도 잘 팔리는 제품만 중복해서 놓으면 그 안에서 또 40%만 팔립니다. 아주 그래요? 특이한 구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100가지를 놓고 팔 때 40개가 잘 팔렸다면 네. 40가지 놓고 팔 때는 다시 40%인 16개가 잘 팔리는 거고 나머지는 덜 팔리는 거죠. 색조 화장품은 그래서 흔히 말하는 구색 갖추기를 해야 되는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도 SKU를 무작정 늘리기보다는 그 제품 안에서 조그마한 기능을 넣는 제품들을 자꾸 시도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저희가 지금 오프라인 거래처 매장 수로 따지면 한 420개 정도 되거든요. 네. 저희 제품이 들어가고 있는 그 매장 숫자가. 그렇다 보니까 사실은 재고는 당연히 많을 수밖에 없고요. 많을 수밖에 없고 또 일정량의 재고를 보유해야만 그때그때 공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많이 보유를 해야 되는 게 항상 부담이긴 하지만 그런 어떤 그 데이터 관리나 그런 물류 관리를 통해서 그거를 최소화하는 방향, 그리고 제가 이제 내년부터 왜 수출을 본격적으로 좀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국내와 해외를 약간 매출 밸런스를 유지할 수 있다면 그런 재고 관리도 훨씬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 거라고 지금 생각하고, 또 거기에 또 많은 좀 노력을 좀 기울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앞으로 이 매출을 더 국내 시장이 됐든 해외 시장이 됐든 더 아주 높은 매출을 발생시키기 위해서는 더 다양한 제품이 더 많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세요? 아니면 기존에 있는 제품들 가지고도 좀 더 이렇게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면 된다고 생각하세요? 마케팅? 당연히 뭐 새로운 제품이 계속 나와야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또 지금 흔히 말해서 이 화장품 업계에 계신 분들 말씀은 최근에 화장품 시장은 그 브랜딩하고 패키지 싸움이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 이유는 이 화장품 레시피는 사실은 음식하고 약간 달라서 이게 뭐 매년 새로운 게 나오기는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거에서 약간의 변경씩만 가는 거거든요. 그게 소비자한테 사실 와닿지 않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도 사실 그게 약간의 변화라 하더라도 기존과 조금 다른 제품들을 계속 시도하고 있는 거고요. 그 제품을, 그러니까 기존 제품이 팔리는 바탕에서 그걸 얹어야 이게 또 부가가치가 나기 때문에 그 새로운 걸 계속 시도하고 있고, 뭐 지금 말씀 주신 대로 저희가 회사를 성장시키기 위해선 끊임없는 신제품하고요. 끊임없는 신제품하고 그거에 대한 어떤 퀄리티 컨트롤, 그 두 가지가 돼야 될 거라고, 병행되어야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기존 제품 가지고 계속 시장을 확대하는 데는 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아까 해외 시장 진출 이야기를 하셨는데 네. 뭐 개인적으로 좀 유망하다라고 생각하는 시장이 있으신가요? 뭐 온 세상에 다 아는 중국 시장이 유망하다고 보고 있고요. 다만 이제 중국이 지금 워낙 그 보호 장벽을 높게, 위생 허가라는 걸로 높게 쳐놓고 있기 때문에 저희 같은 경우는 여기서 생산을 해서 6개월에서 8개월 걸려서 중국을 다시 위생 허가를 받고 뭐 세금을 붙여서 올라가고, 이거보다는 여기에 저희 레시피나 브랜드를 가지고 중국에서 생산해서 현지 유통하는 방안을 생각 중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아마 올해는 그렇게 못했는데 내년도에는 국내에서 만약에 이제 홈쇼핑을 다시 진행하게 되면 중국 현지에 있는 홈쇼핑하고 아마 비슷한 시기에 같이 진행하는 방안을 지금 그 얘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뭐 그런 말씀, 아직 뭐 이렇게 서로 뭐 계약을 하거나 이런 건 아니지만 그런 얘기를 지금 이미 뭐 샘플링을 통했고 그런 스케줄을 서로 협의하고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그래서 중국에서 생산을 해서
좋은 단가로 중국 소비자한테 바로 공급할 수 있게. 네. 그럼 그 그러니까 위생 허가가 그런 네네. 경우에는 현지에서 생산이 되면 다 그 허용이 되나요? 네, 없어도 그게 되나요? 아닙니다. 그러니까 허가는 받아야 되는데 네. 기간이 뭐 거의 한 10분의 1 정도로 10분의 1 내지 뭐 한 5분의 1로 확 줄고요. 신규 법인을 설립하지 않아도 네네, 생산만 맞습니다. 생산지만 중국이 되면 돼요. 네, 그리고 이제 저희가 법인을 세우기보다는 현지에 유통할 수 있는 파트너가 있으면 결국에는 저희가 가지고 있는 레시피를 가지고 현지 공장에 OEM 생산을 하면 되기 때문에 중국도 이미 그런 OEM을 할 만한 좋은 공장들은 뭐 너무 많이 생겨 있기 뭐 때문에 이건 뭐 화장품 쪽도 마찬가지겠네요. 맞습니다. 네, 그냥 그렇기 때문에 신설 법인 차리지 않아도 네네. 네, 현지 네네. 네, 현재 저희가 이제 생산 의뢰해서 거기서 바로 이제 디스트리뷰터한테 납품할 수 있는 뭐 그런 이제 체계로. 중국 시장 진출은 그렇게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안 그러면 네. 이제 시간이 많이 걸리고 시간도 걸리고 네, 나중에 여러 세금 어려운- 문제도 있다 어려운 그러고요. 상황이 있으니까. 네, 그리고 또 아무래도 시장 자체가 저희가 겉에서 보는 것보다는 굉장히 세분화돼 있고 디테일한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한편 네. 또 태국이나 이 네네. 동남아 시장을 보면 네. 뭐 현지 생산 안 하더라도 국내에서 이제 굉장히 많은 물량들을 지금 가져가고 있고 현지에서 네. 유통이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네네. 그 중국만 볼 건 아닌 것 같고 뭐 맞습니다. 동남아 시장도 같이 봐서 지금 아까 매출 얘기가 뭐 매출 중에 수출 비중이 이렇게 크지 않다고 그랬잖아요. 올해는. 네네. 네. 그러니까 내년 내후년도 그런 것들에 좀 비중을 둬서 매출액 네. 지금보다 한 뭐 최소한 서너 배 이상 해야 되지 네, 않겠어요? 저희가 아까 그 말씀 주셨던 그 페리스 힐튼 브랜드가 지금 라이센스를 국내만 갖고 있는 게 아니고요. 중국, 일본, 베트남, 태국, 필리핀, 인도네시아까지 7개국을 갖고 있습니다. 아. 국내 포함해서. 그래서 사실 그보다 수출에 대한 어떤 그 포석을 두고 이제 라이센스 확보를 했던 거고요. 그래서 말씀 주신 대로 이제 그런 그 중국을 제외한 나머지 나라들은 전부 다 이제 메이드 인 코리아 제품으로 해서 갈 수 있는 장벽이 그나마 좀 낮은 편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지난 10월 달도 사실 일본의 그 동경 화장품 전시회도 직접 다녀왔고 그래서 이제 뭐 내년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그런 동남아 수출 위주로 일단 시장을 좀 수출을 시작을 해볼 생각입니다. 네. 우리 그 SUL 코리아가 창업을 해서 지금 1년 반 정도에 사실은 적잖은 성과를 낸 것 같아요. 아닙니다. 물론 이제 뭐 욕심은 더 했으면 할 수도 있겠지만 밖에서 우리 보는 시각으로 봤을 그럼요. 때는 50억은 네. 대단한 물론 거죠. 유통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기 1년 반 된 기업이 50억 매출한다는 건 쉬운 건 아닌 걸 이제 뭐 다들 판단할 운이 좀 거라고 좋았던 생각해요. 거죠. 운이. 네. 근데 이제 그러면 1년 동안 이제 1년 반 동안 쭉 해오면서 또 우리 회사의 강점, 약점, 뭐 좋은 점, 단점 많은 분석들을 하고 또 고민을 해볼 텐데 우리가 뭘 보완하면 더 잘 할 수 있을까? 뭐 그런 점도 있을까요? 네, 뭐 사실은 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새로운 제품을 시도하거나 새로운 카테고리에 대한 상품을 준비할 때 사실 가장 절실한 거는 뭐 저희의 노력이 기본적인 거고요. 그 외에 이제 이게 시장하고 맞닥뜨리려면 결국에는 양산이 돼야 저희가 이게 되거든요. 샘플 갖고는 테스트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그런 양산을 초기에 할 땐 사실 선자금이 다 필요한 이유입니다. 그래서 자금에 대한 부분, 물론 상품을 개발하고 저희가 상품을 샘플링 할 때까지는 회사가 운영 자금 갖고 다 어느 정도 이거를 준비를 하겠지만 실제 양산을 하는 거는 그 자금의 규모가 많이 다르기 때문에 새로운 걸 도전할 때는 사실은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자금에 대한 그 이슈가 가장 크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아까도 잠깐 중간에도 말씀 주셨지만 사람에 대한 이슈입니다. 예. 저 스스로도 제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전체적인 거에서 아주 미약하기 때문에 직원들이 어떤 일당백의 역할을 작은 회사는 사실 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저희도 아직은 1년 반밖에 안 됐기 때문에 이 교감이 100% 이루어진다라고 볼 수는 없는 상태고 또 어떤 직원들의 업무 영역도 사실은 아직은 이렇게 넓어지기 어려운 시점이어서 이 매출이 늘어나는 속도와 직원들의 역량이 늘어나는 속도가 사실 안 맞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그 사람에 대한 그리고 뭐 자금에 대한 뭐 사람과 돈이 뭐 사업에 다라고들 하시는데 많은 선배분들이 저희 역시도 이제 그런 고민이고요. 끊임없이 좋은 제품을 계속 좀 개발하고 뭐 보고 만들고 해야 되는 노력도 뭐 당연히 병행돼야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올해 참 큰 성과를 거두신 것 같은데 왜 작년 말에 내년도 그러니까 보통 연말에 계획을 세우세요? 연초에 계획을 세우세요? 그 해? 제가 사실 작년 6월 1일 날 시작을 해가지고 정확하게 매출은 이제 7월 달부터 났는데 저희가 작년 12월 결산을 해보니까 9억 정도 했더라고요. 한 7개월 동안 9억 정도 했는데 올해의 사업 계획은 사실은 세울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었습니다. 네, 왜냐하면 기존에 이제 운영되던 영업권을 조금 받았지만 너무 그게 이제 작은 부분이었고 그래서 이제 뭐 새로 뭐 GS 왓슨이라든지 이런 데는 이제 이마트라든지 이런 데 새로 하면서 계속 이제 확대를 해나갔기 때문에 사실
그냥 올해보다 무조건 2배는 해야 될 것 같다라는 것만 마음속에 있었고, 또 이제 기존에 아무도 하지 않았던 브랜드 라이센스를 해서 이 매니큐어를 만들고, 또 뭐 이런 부분들, 또 홈쇼핑에 대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저희가 예측을 할 수 없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그냥 그 연간 플랜보다는 사실은 그러니까 다음 시즌에 대한 그런 계획으로 현재는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부끄럽지만 연간 사업 계획을 제 머릿속에 이렇게 넣고 직원들한테 내년에는 이렇게 운영할 거야라는 어떤 정성적인 부분의 방향은 서로 공유를 하고 있는데, 정량적인 거에 대한 거는 사실은 조금 뭐 하려면 하겠지만 사실 그게 큰 의미가 없지는 않을까. 왜냐하면 작년에 저도 제가 올해 50억을 할 수 있을 거라고는 예상을 하지도 않았고 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고요. 하다 보니 이제 그렇게까지 온 거였습니다. 근데 네. 그 이제 앞으로 아마 이제 투자 받으셨죠? 저희는 투자 형태로는 아직 한 번도 받지 않았고요. 아직 안 네네네. 받으셨어요? 외부에서 그 흔히 말하는 이제 대출만 받고 금융권 대출, 은행권 대출만 받아서 지금까지는 꾸려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뭔가 대외적으로 보일 때에는 어쨌건 이제 목표를 제시를 해야 되잖아요. 네네. 이제 그건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 네네. 근데 어쨌든 내년도 네. 이제 바라보고는 그 뭐 정상적이 됐든 네네네. 어떻게 됐든 네. 생각하시는 목표가 좀 있으세요? 내년도에? 네, 뭐 솔직히 말씀드리면 뭐 제가 생각하는 내년도의 매출 목표는 100억입니다. 올해보다 2배. 네네네, 100억이고요. 그 이유는 이제 저희가 카테고리가 하나 늘기 때문에 올해 매니큐어를 했던 만큼은 무조건 해야 된다라고 1차적인 목표를 잡고 있고, 사실 이거는 아무한테도 말씀드린 적 없는데 실제 이제 제가 생각하는 목표는 한 150억 정도 됩니다. 그 이유는 수출 때문에. 네. 그러니까 이제 국내 내수에서 올해 매니큐어에서 50억을 했기 때문에 내수는 사실 내년에 국내 오프라인 시장에 많이 커질 거라고는 생각하고 있지 않고요. 워낙에 좀 오프라인 시장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뭐 그 정도에서 한 5% 성장 뭐 이 정도 예측하고 있고, 새로 이제 진행하는 이 팩 시장에서 뭐 고와 비슷한 수준에 만약에 매출을 맞춰준다면 해외에서 또 뭐 그만큼 좀 해주면 좋지 않을까. 그거는 뭐 제 그냥 바람입니다. 바람, 희망사항입니다. 네. 뭐 이제 그걸 이제 뭐 네. 이제 목표로 설정. 근데 그건 아무한테도 직원한테도 얘기한 적은 없습니다. 이제 뭐 오늘 얘기하셨으니까 이제 가서 공표하셔야지 빨리 방송 전에. 이제 그럼 우리 본격적으로 네. 우리 그 투자와 관련된 이야기를 해볼게요. 네네. 처음에 자본금이 얼마로 시작하신 거죠? 자본금은 1억 갖고 시작했습니다. 1억까지. 네네. 현재 그럼 지금 뭐 대출 받아서 네네. 운영하셨다고 했는데 네네. 투자는 안 받으시고 네네. 뭐 어느 정도까지 받으셨는지 혹시 얘기하실 수 있나요? 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긴 그렇지만 저희 자본금 대비해서는 뭐 한 3-4배의 대출을 받고 있고요. 네, 당연히 이제 그게 저희가 이제 매출이 나면서 대출이 조금 더 용이하게 받아지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은행하고 신용보증기금하고 그렇게 이제 좀 받았습니다. 그러면 뭐 전혀 투자를 받거나 하실 생각은 없으신 건가요? 당연히 뭐 생각이 있습니다. 다만 이제 저희가 워낙 얼리 스테이지의 회사고, 또 외부에서 봤을 때 그 유통회사라는 거에 대한 어떤 매력도는 많이 없지 않습니까? 저희가 사실 오프라인 시장에 아무리 많은 매장을 거래하고 있고, 뭐 많은 그러니까 대기업체하고 거래를 하고 있고 이렇더라도 투자의 환경 자체는 사실 IT 쪽이나 어떤 포텐셜을 보고 하는 게 투자라고 저도 이제 뭐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뭐 아무리 자기 브랜드를 운영하는 유통회사여도 사실은 투자가 그렇게 용이한 어떤 환경은 아닌 것 같아요. 다만 시장을 보고 계시고 그 니즈가 있으신 분들은 들어올 수 있겠죠. 그래서 저희 역시도 외부에서 어떤 그런 투자가 된다면 제품이나 어떤 사람에 대한 걸 조금 더 확보해서 간다면 지금보다 당연히 속도는 좀 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저 역시도 그런 거에 대한 관심을 계속 가지고는 있습니다. 아니 근데 이거는 우리 김종태 회장님이 얘기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얼리 스테이지라고 그러는데 얼리 스테이지를 투자하는 게 엔젤클럽 아닌가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 그 SUL 코리아 처음에 설립할 때부터 지금까지 중간중간 이제 보면서 이런 고민들을 같이 많이 얘기를 나눴고, 그러니까 이제 엔젤클럽이든 아니면 다른 제3의 투자자든 아니면 뭐 일종의 또 전문 투자 그룹이 됐든 그 투자 결정을 할 때 어떻게 보면 이제 유통업 같은 경우는 좀 주저스러운 건 사실이죠. 왜 그러냐면 이게 어떤 지속성이라든가 아니면 실제로 그 회사 갖고 있는 핵심 역량이 어떤 기술로부터 이렇게 발생되는 매출의 어떤 확산성이나 휘발성 이런 것들보다는 어떻게 보면 유통에 의해서 이제 발생되는 거라서 이게 어떻게 중간에 이제 뭔가 잘못됐을 때는 한순간에 이제 모든 것들이 와르르 무너질 수도 있다는 그런 어떤 그 일종의 그 굉장히 우려스러운 리스크들을 생각하다 보니까 이렇게 투자 부분에서 이제 주저하게 되는데,
우리 그 SUR 코리아도 사실은 많은 게 고민들을 우리도 이제 하고 있었고 뭐 여러 우리 그 클럽의 회원들하고도 이제 얘기를 했었는데 그 뭐 어떻게 잘 되는 걸 좀 보자 어떻게 하자 보니까 올해 훌쩍 매출액이 50억까지 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내년에는 엔젤 투자나 매칭의 범위를 이제 넘어서는 기업이 2년 만에 되는 거라서 엔젤 클럽을 통해서 투자를 그러니까 매칭이라는 절차를 할 수 있는 엔젤 투자는 여의치는 않아 보이고 대신에 이제 다른 방식으로 뭐 여러 가지 형태의 어떤 투자 뭐 이런 것들은 뭐 어쨌든 제가 얘기를 해줄 수도 있고 그다음에 뭐 자문해줄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은 해가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뭐 그동안 우리 그 SUR 코리아가 이제 운영 자금이든 은행 대출이든 뭐 여러 과정들을 많이 봐왔는데 앞으로 뭐 어떤 방식으로 이제 조금 더 자금을 조달해야 될지 투자가 뭐 이루어지는데 또 시간도 걸리고 하니까 단기적으로 필요한 자금들은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사실은 뭐 저희가 지금 당장 이제 그 카테고리를 늘리고 뭐 이런 거에 있어서도 이제 지금 뭐 그 기존에 이제 그 제1금융권하고 다시 또 얘기를 한번 하고 있고요. 다행히 저희가 뭐 기존에 약속한 거를 계속 지켜왔기 때문에 뭐 신용도가 올라가는 건 많은 돈을 빌리고 잘 갚는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은행에서 뭐 단기 자금 쓴 거든 뭐든 이제 그런 걸 다 잘 해왔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새로운 카테고리를 진행할 때도 사실은 그렇게 한번 두드려볼 생각이고 저희가 사실은 지난 8월에 어떤 그 뭐 어디였는지 모르겠는데 어떤 회계법인에서 그 유통 사업에 관심 있는 회사가 니네한테 관심이 있다라고 한번 연락을 받은 적이 있었어요. 그 이유는 이제 저희가 아주 작은 회사인데도 불구하고 유통처하고 다 직접 거래를 하고 있으니까 상품을 라인업하기는 사실 용이한 편이죠. 왜냐하면 다 직접 거래를 하고 있으니까 뭐 이게 하다못해 뭐 드러그스토어, 뭐 이마트, 뭐 홈쇼핑 다 직접 하고 있다 보니까 유통을 시작할 때 사실은 아까도 잠깐 말씀하셨지만 MD한테 회사 속에서 보내, 제품 속에서 보내, 뭐 저희는 이런 과정은 이제 필요 없거든요. 연락해서 그냥 제품 들고 가서 가격 얼마, 어떠냐 이렇게 이제 협의를 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또 이제 그게 이제 뭐 저희 공간 안에서 저희가 가는 진열대 안에서 한다 그러면 조금 쉽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게 있었는데 지금은 사실 외부 자금이 뭐 솔직히 말씀드리면 절실한 시점은 맞습니다. 그게 이제 회사를 좀 점프업 하려다 보니까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사실은 뭐 그 제가 이제 제 개인적인 어떤 뭐 가수금이라든지 뭐 이런 거를 통해서 이제 조금씩 해결을 해볼 생각이고 저희가 이제 내년 봄에 그 홈쇼핑을 다시 준비하거나 특히 이제 중국 쪽하고 만약에 동시에 홈쇼핑을 진행하거나 이럴 때가 되면은 어떤 뭐 외부에 좀 그게 뭐 기관 투자자가 됐던 누가 됐던 이런 자금을 좀 써야 될 것 같고 저희가 사실은 지금 뭐 그 계획입니다만 조그맣게 생산 라인을 좀 그 갖출까도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제조에 대한 저희 나름대로의 어떤 물량과 또 뭐 다른 데서 저희한테 제품을 기획해 달라는 또 제한이 좀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경우 그런 걸만 소화할 수 있는 조그만. 근데 그렇게 이제 직접 생산 라인을 가질 때는 뭐 조금 더 용이하게 어떤 정책 자금이나 이런 걸 좀 쓸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 뭐 투자를 받든 아니면 외부의 네. 자금이 조달이 뭐 얼마가 됐건 네. 가장 빨리 시급하게 써야 될 분야는 생산 라인에 대한 어떤 뭐 그런 걸 확보해가는 그런 네, 거에 그거하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팩에 대한 어떤 개발, 양산 신제품 작업. 개발, 네, 개발은 이미 다 해놨고요. 양산 개발해놨고 이제 양산에 대한 자금이죠. 저희가 아무리 OEM을 하더라도 그 OEM 공장들이 사실은 뭐 첫 거래를 하는데 이렇게 여신을 주거나 이런 경우는 네, 쉽지 않아서 거래를 오래 하다 보면 여신은 이제 당연히 주기도 하는데 처음부터 여신을 많이 달라고 얘기할 수는 사실 없거든요. 그래서 저도 또 사실은 그렇게 하기보다는 정확하게 거래하고 정확한 단가로 받는 게 더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거에 이제 초기 투자에 대한 비용이 좀 현재는 많이 필요한 상황이죠. 네. 근데 이 SUR 코리아 이 회사 이름이 이게 어떤 뜻인가요? 그 사실 뭐 스페셜 유닉 리소스라는 예, 뜻이고요. 뭐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이제 그 상표랑 영어권을 가져오기 전에 회사 이름이 SUR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SUR 코리아로 했는데 그 뜻이 뭐 어떤 특별한 원료나 좋고 유니크한 제품을 만든다는 뜻이어서 뭐 나름 좋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많은 분들이 요새는 그 뒤에 코리아 붙이는 게 너무 촌스럽다. 제발 그 이름을 좀 바꿀 수 없냐고. 네, 근데 그 조금 전에 어쨌든 필요한 자금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제 투자자한테서 투자를 받는다고 하면 당연히 제시해야 되는 게 당신이 투자를 해줬을 때 언제쯤 그것이 환금이 될 것이다. 이제 좀 제시를 해줘야 되잖아요. 네네네. 그게 아마 우리 대표님의 어떤 사업적인 목표나 어떤 비전하고 네. 연관될 수 있고. 네네. 뭐 지금 얘기하신다면.
어떻게 할 수 뭐 있을까요? 사실 이제 너무 뭐 뜬구름 잡는 얘기일 것 같아서 그런 말씀을 드리기는 사실 좀 조심스럽긴 한데요. 저희가 제조 라인을 가지려는 이유 중에 하나도 그런 부분이 좀 있고요. 그래서 국내 매출하고 수출 매출을 좀 밸런스를 유지할 수 있는 정도 돼서 한 뭐 어느 정도 규모가 간다면 뭐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흔히들 알고 계시는 뭐 조그맣게 뭐 저희가 저희보다 좀 큰 사이즈의 회사 쪽으로 재매각을 해서 그 투자자를 액시시키는 방법도 있을 거고요. 아니면 이제 저희 자체적으로 어떤 IPO를 좀 준비하는 방법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유통업체는 IPO를 가는 게 사실 워낙 어렵기 때문에 저희 자체적으로는 그 해외 수출에 대한 어떤 매출이 일정 부분 포션을 차지할 수 있다면 생산 라인에 대한 걸 조금 키워서 그 제조업과 유통을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상태에서 뭐 자체 브랜드가 또 있기 때문에 그래서 IPO를 가서 만족을 시키드리던 아니면 중간에 뭐 제3자에게 매각을 해서 하든 이제 그런 방식으로 아마 해야 되지 않을까. 물론 회사가 이익이 난다면 당연히 뭐 배당이나 이런 것도 저는 못 가져가더라도 투자자에 대해서는 당연히 뭐 현실화 시켜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근데 뭐 투자를 해소한다는 게 뭐 우리 그 기존 IT 업체나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 성장세에 있는 뭐 요즘 IoT다 무슨 뭐 M2M이다 기타 많은 분야들 회사들이 지금 얘기가 거론이 되고 있는데 결국은 해소를 하려면 이제 IPO를 통해서 할 수밖에 없고 또 그걸 선호를 해요 투자자들은. 네. 근데 지금 유통업 우리 SUR 코리아 같은 유통업이나 아니면 뭐 도소매업 서비스 이런 데들은 이게 IPO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결국은 M&A를 통해서 이제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많이 이제 고민하게 되는데 M&A는 이게 계획된 게 아니잖아요. 그쵸. 가다 보면 우연찮게 이제 네. 아니면 뭔가 정확 뭐 하여튼 뭐 인연이 닿아서 이렇게 네. 물론 요즘 저 무슨 Y 모바일처럼 막 마구마구 인수하는 느낌도 있지만 근데 어쨌든 그런 측면에서 우리 우리 SUR 코리아에 어떤 투자하신 분이 해수를 한다는 거는 뭐 M&A를 기대할 수 있고 IPO는 뭐 나중에 뭐 여기에 사업이 너무 많은 그러니까 다양한 어떤 그 뭐 아이템들이 붙어서 확장되고 하면 또 IPO도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지금 단계에서 IPO를 어떻게 하겠다 이런 얘기들 어떻게 보면 조금 맞습니다. 얘기처럼 들리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너무 좀 이렇게 뜬구름 잡는 얘기 같아서 그런 말씀을 조심스럽고요. 다만 제가 말씀드리지만 저희가 조그맣게라도 생산 라인을 가지려는 이유가 그런 것들을 어느 날 갑자기 하기보다는 공장도 운영에 대한 노하우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다행스럽게 저희 카테고리는 공장 설비나 시설이나 그런 것들이 이렇게 대형 자금이 들어가진 않습니다. 큰 자금이 들어가진 않아서 그런 부분에서는 저희가 생산 라인을 갖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생산 라인을 갖고 제조를 진행하면서 수출이랑 매출 베이스를 좀 밸런스를 좀 유지한다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유통업이 아닌 제조업으로 저희가 충분히 좀 할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시간이 좀 많이 흘러서 이제 마지막 질문 좀 될 것 같은데요. 어차피 이제 우리가 항상 사업 계획이든 영업 계획이든 매출 계획이든 이제 계획은 뭐 얼마든지 잡을 수가 있어요. 근데 계획 세우는 대로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물론 지금 현재 SUR 코리아는 계획보다 더 많이 지금 이렇게 성장한 뭐 오히려 초과한 케이스 중에 하나이긴 한데 그렇지만 우리가 이제 사업을 하다 보면 모든 뭐 우리 뭐 인생도 마찬가지고 계획대로 안 되는 부분이 또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컨틴전스 플랜, 뭐 우발 계획 이런 것도 이제 막 세워놓고 서브로 그렇게 가게 되는데 우리도 만약에 지금 현재 가고 있는 뭐 열심히 하고 있고 다 조달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투자 받으려고 노력도 하겠지만 정말 아무것도 안 됐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마지막 마지노선에 걸쳐 있을 때는 어떤 식으로 우리가 그 생존을 해야 될까요? 뭐 제가 생각하는 저희 생존 전략은 그러니까 지금도 뭐 얼리 스테이지 회사기 때문에 아까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정말 뭐 저뿐만 아니라 직원들도 다 일당백의 마음으로 일단 해줘야 된다는 게 있고요. 뭐 저희한테는 좀 다행스러운 일이지만 그래도 오프라인 유통이라는 거는 온라인보다는 이 변동성이 조금 덜합니다. 다만 저희가 고객을 속이지 않아야 돼서 이익을 내겠다고 뭐 원가를 좀 낮춘다든지 싼 원료를 쓴다든지 이런 거에만 좀 저희가 현혹되지 않으면 정확한 제품을 만들어서 기존에 저희가 갖고 있는 어떤 유통 채널을 저희가 계속 잘 관리한다면 지금 수준은 조금 뭐 끌고 갈 수 있지 않을까. 다만 아까도 말씀 잠깐 서두에도 주셨지만 워낙에 화장품이라는 건 레드오션이고 신생기업이 많은 뭐 저희도 신생기업이지만 그런 시장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새로운 것과
기존 거에 대한 밸런스 유지를 해나가는 게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유통처가 있다고 뭐 자만하고 관리 안 하고 이게 아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사이즈는 사실은 이 순회사원을 두기는 조금 어려운 사이즈이긴 하지만 그것도 저희로서는 유통처에 대한 관리이고 또 하나의 투자라고 또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렇게 아마 생존을 좀 해야 돼. 지금도 사실은 저는 뭐 생존 게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아직도. 네. 답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아, 예. 네. 뭐 답이 있겠어요? 네, 맞습니다. 하루하루 정말 네, 그냥 열심히 열심히만 살다 하는 보면 중입니다. 네, 네, 열심히만. 시간이 지나면 이제 모든 게 네, 밝혀지겠죠. 데스밸리에 뭐 금방 빠져들진 않겠다 뭐 그런 느낌이 들어요. 예, 참 이게 그러니까 이 세상이라는 게 참 그렇게 만만한 건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러나 어쨌건 지금 말씀하시는 걸 보아서도 일단 사회적 경험이 일단 연륜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떤 어려움이 와도 상당히 이제 잘 헤쳐나가실 것 같다는 아이고. 그런 믿음은 좀 생기는 것 같아요. 어쨌건 이제 전체적으로 이야기를 들으셨잖아요. 우리 또 엔젤 클럽의 회장님으로서 자 뭔가 조언을 해주실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하여튼 간단하게 짧게 말씀을 드릴게요. 지난 1년 6개월 동안 저도 이제 옆에서 많이 지켜봐 왔고 또 앞으로 잘 될 거라는 믿음과 확신을 저도 가지고 있어요. 근데 또 이 변수라는 게 항상 있는 거기 때문에 그 변수에 어떻게 대응하고 어떻게 이제 맞서느냐의 문제고 그 부분에서 지금 당장 닥쳐 있는 게 이제 운영 자금 내지는 또 제조 시설에 대한 뭐 이런 것들이라서 우리 지금 뭐 금융기관에서 지금 이렇게 뭐 좀 적극적으로 우리 저 창조 경제하고 맞물려서 지원해주는 프로그램들이 있거든요. 그거는 네. 이제 제가 따로 말씀을 드릴 테니까 그런 쪽에서 자금 조달을 하는 방법을 우선 검토를 해보고 그다음에 금융기관의 크레딧 라인을 조금 더 넓힐 수 있는 방법. 예를 들면 지금 매출이 많이 올라와 있으니까 그런 걸 통해서 지금 현재 필요한 자금 조달할 수 있는 어떤 방법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방법을 우선 가지고 쓰고 그다음에 이제 매출액이 확정돼서 재무제표가 확정되면 2015년도에는 그 확정된 재무제표를 가지고 또 뭐 활용해서 이렇게 룸을 열 수 있는 방법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뭐 제가 볼 때는 우리 회사는 상당히 이제 잘 운영이 될 거라고 저는 이제 보고 있고요. 대신 한 가지 조언을 드리면 지금 그 해외 수출 부분이 중국 부분하고 아까 동남아 얘기 잠깐 나왔었는데 그 부분이 우리 2014년도 어떤 사업에서는 조금 부진하고 미진했던 맞습니다. 부분이 아닌가. 네, 그래서 네. 그 부분에 좀 내년에는 확장을 해서 조금 더 할 수 있는 그 뭐 노력을 좀 하고 그 부분에서의 매출을 좀 많이 확보를 하면 뭐 IPO까지는 뭐 별도로 또 다른 프로그램들을 같이 이제 뭐 엮어서 생각해봐야 되긴 하겠지만 회사의 안정적인 어떤 성장은 기대될 것 같고요. 또 중요한 거는 또 우리 이대규 대표가 굉장히 성실하고 네. 하여튼 열심히 하고 또 집중해서 잘하는 그런 모습을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옆에서 조금만 제가 밀어주고 또 다른 분들이 도와주고 하면 잘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고맙습니다. 우리 화이팅! 네, 고맙습니다. 아, 뭔지 모르겠어요. 화이팅! 이게 콘서트죠. 네. 저는 제가 했던 경험이 있는데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어려운 과정을 잘 극복했을 때 승자로서의 어떤 승리가 연속이 되다 보면은 함정에 빠질 수 있거든요. 네. 이제까지 내가 어려운 환경을 잘 극복했던 것처럼 지금 벌리는 이 일도 그렇게 될 것이다라는 그 확신, 네. 자신감. 네. 근데 거기에서 잠깐 또 그 리스크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그 초심을 기억하시고 계속 그 처음에 조심스럽게 하나하나 하셨던 것처럼 물론 지금 많은 성과를 거두셨지만 저는 계속 그런 마음으로 새로운 일들을 추진해 나가셨으면 하는 바람이 좀 있습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예. 그럼 이제 우리 이 대표님께서 미래의 투자자들, 자 우리 회사에 투자해줄 그 투자자들에게 한 말씀 각오하시죠. 제가 뭐 그게 꼭 자랑은 아닌데 사업 시작하고 1년 반 동안 직장 생활 때 하던 것 중에 뭐 골프를 한 번도 못 갔습니다. 그게 사실 뭐 골프라는 게 이제 뭐 직장 생활 할 때는 제 돈으로 안 치기도 하고 뭐 이런 거. 근데 사실 그게 이제 뭐 그냥 제 스스로가 마음의 여유가 이제 없었던 것도 있고요. 뭐 물론 그게 이제 비즈니스적으로 필요할 수도 있고 또 뭐 그게 꼭 한다고 나쁜 건 아닌데 그냥 이제 제 마음이나 이런 걸 이제 약간 반증하는 거라고 하다 보니 1년 반이 됐더라고요, 사실. 네. 근데 그냥 저희 회사가 가진 장점은 클리어하다라는 거. 네, 클리어하다는 거. 네, 예를 들면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대표이사 가지급금은 사람 일이라는 게 뭐 장담은 할 수 없지만 제가 사업을 하는 동안 안 쓸 생각입니다. 그건 그냥 개인적으로 갖고 있는 어떤 다짐이기도 하고요. 네, 그리고 그래서 사실은 그런 게 하나 있고요. 클리어하다는 게 하나 있고 두 번째는 이게 꼭 제가 대주주여야만 된다는 생각은 갖고 있지 않아요. 왜냐하면 직원들하고 같이 가는 거기 때문에
그 회사가 커지고 이익을 많이 내서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같이 나눠 가려면 결국에는 저도 아까도 잠깐 말씀 주셨지만 자아도취에 빠질 수도 있고 독단적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충분히 열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만 그 로드맵을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사람들끼리 회사를 좀 만들어 나가야만 강해질 거기 때문에 저 혼자 할 수 있는 건 진짜 아주 미약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열린 마음하고 열린 귀로 일단 그 회사를 좀 지금 현재는 제가 대표를 맡고 있으니까 그렇게 앞으로도 운영하려고 생각하고 있고요. 사소한 욕심이나 또 이렇게 소비자를 속이는 거는 가급적 하지 않는 그런 회사로 좀 그 끌고 갈 거기 때문에 투자자분들이 투자를 하시고 회사나 대표를 의심하지 않을 수 있게 그렇게 그 운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니 뭐 말씀만 들으면은 뭐 좀 투자하고 싶기도 한데, 아니 뭐 우리 가끔씩 이렇게 보면 출연하는 기업들에 투자하고 싶은 회사들이 가끔 있어요. 네, 또 있고요. 또 관심 가는 데도 있고 또 끝나고 나면 또 살짝. 아 그래요? 끝나고요. 소스? 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오늘은 SUR 코리아 이대규 대표를 모시고 SUR 코리아가 가지고 있는 현재, 그다음에 미래, 그다음에 경영자의 어떤 마인드 이런 전반적인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하여튼 뭐 계속해서 이러한 그 도전하는 기업들, 시작하는 기업들이 승승장구하기를 저희는 정말 원하죠. 정말 보기 좋잖아요. 네, 오늘 너무 재밌었고요. 근데 둘이 하니까 네. 좀 제가 굉장히 바쁘기는 해요. 바쁘긴 한데 셋이 할 때는 조금 여유가 있었는데 그래도 또 재밌었던 게 또 아주 다이렉트로 바로바로 필요한 부분 이렇게 확인할 수 있어서 좋았었고요. 뭐 앞으로 뭐 3명, 2명 언제든지 환영하고요. 하여튼 모든 분들 연말에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고. 네, 고맙습니다. 아직 우리 연말 인사하긴 좀 남았는데 아, 그런가요? 너무 시간을 너무 빨리 쓰시는 것 같아요. 네, 이제까지 815TV 10회 SUR 코리아 이대규 대표 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